자, 라운드 2 주간 테마 상승률 대결. 네, 자 이번 주까지는 주간 테마 상승률 대결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늘까지 해가지고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결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희 팀에서 역시 뭐 고강현 운영령님이 대신증권에서 좋은 결과 냈네요. 네, 4.5% 정도 3위 랭크돼 있고요. 박한샘 전문가님 일진다이아 6.1% 2위, 그리고 바이오니아 이동근 전문가님 10.13% 1위 기록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부자개미님이 LG화학 3.11% 4위.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조금 흔들려서 조금 이제 수익률이 그렇게 나머지 분들은 잘 안 나온 것 같으네요. 네. 지난주 수익률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근데 이번 주에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이번 주 진행해야 되는지, 우리 그 CG 같은 거 있습니까, PD님? 네, 테마 이번 주부터 해야 될 테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네, 자 마수열전 주간 테마 상승률 대결입니다. 문용영님 한번 읽어주시죠. 예, 전정현 소장님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제 선정을 해주셨고요. 저는 고강현 운용력, 저는 증권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최창준 전문가님이 이제 파이프 피팅인가요?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저는. 피팅주죠, 피팅주. 박한샘 전문가님이 이제 증권주, 같은 증권주고요. 명준호 전문가님이 줄기세포, 박준현 운용령님이 중국 요커, 이동근 전문가님이 건설주, 부자개미님이 줄기세포, 이렇게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진행할 것은요, 종목별 수익률이 아니고요. 앞으로 한 주간에 걸쳐서 어떤 테마가 과연 상승을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1, 2위를 가리는 겁니다. 물론 그 테마에 맞는 탑픽 종목 정도는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 종목으로 수익률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테마 자체로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증권사 HDS 다 갖고 계시죠? 테마 쭉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을 평가해서 그 테마 중에서 제일 상승률이 높았던 전문가, 높았던 팀, 그쪽이 이제 1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 주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테마 드렸고요. 먼저 그러면 운영령님이 증권 테마죠? 네.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증권 테마 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종목 잠시 좀 리뷰할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선정했던 종목이 이제 대신증권 2014년 구조조정 마무리, 해서 그 다음에 증권이라든지 계열사의 또 안정적인 실적이 좀 나왔고요. 4분기 실적도 나왔죠. 4분기 실적이 2014년 작년 실적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 매출액이 2조 2천억 원 해서 전년 대비해서 이제 49% 상승했고요. 영업이익도 이제 4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때 흑자 전환을 좀 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이제 440억 원으로 이제 191% 좀 늘으면서 좋은 성과를 좀 보였었는데,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에 한 4% 정도 좀 상승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이 이제 기가레인이었는데, 이제 RF 통신 부품이라든지 이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데요. 특히 이제 메탈 케이스 쪽 이제 스마트폰 이제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좀 지난번에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특히 신사업이 좀 가셔되고 있고 또 사물 인터넷이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제시해드린 가격보다는 조금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 대신증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가레인도 역시 이번 주도 역시 계속해서 조금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 테마 먼저. 네, 말씀하시죠. 네. 네, 이번 주 테마는 이제 저는 증권주를 이제 테마로 이제 이번 주 선정을 했습니다. 가장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냐 본다고 하면 이제 이미 한 2년 내지 3년 동안 거쳐가면서 증권주 쪽은 구조정리 상당히 좀 마무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런 구조적인 마무리되면서 비용 절감이라든지 특히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상승하면서 또 거래대금이 증가로 나타나면서 이제 수익성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2014년 작년 상반기죠. 작년 상반기에 이제 일평균 거래대금이 이제 저점 형성한 이후 지금 반등 국면을 계속해서 보였고, 뭐 작년에도 한 차례 증권주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조용한 상황이고 지금 바닥에서 살금살금 정말 보이지 않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4년 이제 하반기 거래대금 회복되는 가운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이제 비용 출감으로 인한 수익성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시중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제 채권 매각이라든지 또 채권 관련한 평가액이 증가하면서 증권업의 이제 ROE죠.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 급격하게 좀 반등하고 있고 또 글로벌 경기가 좀 그 회복이 지금 현재 약간 좀 지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는 뭐 당분간 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물론 미국이 금리 인상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아직은 뭐 바로 온 것은 아니고 한 적어도 한 뭐 몇 개월은 좀 남아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14년 이후에 정부가 추진해온 이제 대형화 내지는 전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 개선이 이제 실행되면서 뭐 기업 금융이라든지 자산 관리 쪽, 그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패러다임 변화가 이제 빠르게 가속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이제 회사의 실적 자체가 좀 차별적으로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위해서도 증권업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대형 금융투자 육성이라든지 또 전문화 유도 정책 계속해서 좀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탑픽 종목으로는 역시 이번 주도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대신증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아까도 좀 잠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14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상황이고, 뭐 대신 FNA라든지 이제 대신저축은행 쪽, 그 다음에 대신 자산운용 이쪽에서 이제 증권이라든지 계열사가 이제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뭐 지난해 실적도 나왔습니다만은 2014년 실적이 2013년도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개선세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작년 한 해로만 머무를 것은 아니고 이미 증권업종 같은 지금 한 6년, 7년 정도 지금 조정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작년에 그 하락 추세가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올해 내지는 중장기적으로 이 증권업종은 특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대신증권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어느 정도 주가 급락이 하면서 또 자사주 매입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도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대신증권, 뭐 증권주에 대해서는 운영령님이 설명을 많이 주셨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메리츠 종금이죠. 메리츠 종금인데 메리츠 종금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KCC 말씀을 드렸죠. 네, KCC는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도 좀 길게 보시고 건자재 업종 모멘텀을 보고 가져가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오늘 클라우드 컴퓨팅 테마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임시국회쯤 오면은요, 임시국회 법안과 관련된 테마나 종목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슈가 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법안이에요. 근데 요거 하나만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소위도 통과됐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통과될 수 있는데 이 합산규제법이라고 있어요. 방송 합산규제법. 그러니까 요거랑 패키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그걸 통과시켜 줘야지 클라우드 발전법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같이 묶이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이 필요하냐? 지금 뭐 게임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아마존 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한 40% 하고 있어요. KT도 한 20% 점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동북아 같은 경우는 동북아시아는 인터넷 트래픽이 굉장히 이제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서버를 같이 공동으로 쓰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외국 업체가 자꾸 들어오면서 잠식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발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빨리 발전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내년도 총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통과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패키지로 묶여 있기는 하지만은 통과는 돼야 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요. 사물 인터넷, IoT나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토대가 되는 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말하자면 도로 같은, 인프라 같은 경우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사물 인터넷이고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되는데, 그림 한번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그림 클라우드법과 관련해서 합산규제법,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클라우드법하고 합산규제법은 다른 건데요. 서로 이제 맞교환하는 식으로 어떻게 잘못돼가지고요. 야당에서 합산규제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여당에서는 클라우드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합산규제법이 23일 날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24일 날 클라우드법은 23일에 결정 여하에 따라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월 23일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테마는 미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통과와 관련된 클라우드 컴퓨팅 테마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요즘 코스닥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한번 그걸로 선정을 해봤고요. 자, 타픽 종목은 SK CNC가 그쪽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쪽에 모멘텀이 있죠. 타픽 종목 SK CNC.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자그마한 것들 보면은요. 더존 비존. 이것도 역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최근 시세 좋죠. 핫텍이라고도 있습니다. 중소형주. 조금씩 하셔야죠. 자회사가 이노그리드가 지금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미국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연구위원님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그리스가 결국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라는 이른바 그렉시트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비관론이 힘을 얻으면서 유럽 증시가 일제히 급락 중인 가운데 뉴욕 증시 역시 하락 개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국제채권단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진했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이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채권자들과 채무 재협상을 벌이는 동안 가격 협약을 통해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지만 유로존은 여기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기정사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시장이 흔들릴 것을 대비한 비상기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엘렌 그린스펀 전 연방제도이사 의장 역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은 시간 문제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대장주 주요 종목들을 보면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는 1월 전 세계 동일 점포 매출이 1.8%가 감소하고 특히 아시아 지역 매출이 12%가 급감했다는 소식에 현재 시간 왜곡에서 1.5%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난감 업체 헬스브로는 지난 분기 주당 1달러 22센트 순이익을 거둬 예상을 소폭 상회했다는 소식에 현재 2% 오르고 있으며, 바이오 업체 길리아드 사이언스는 증권사 파이퍼 제프레이의 강력 매수 추천 리스트에 올랐다는 소식에 1.9% 상승 중이며, 반면 증권사 아거스 리서치가 올 한해 글로벌 구리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42에서 25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한 데다가 미국 최대 구리 생산업체 프리포트 맥보란이 2%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 청소에 따르면 중국의 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가 감소했지만 수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해 이른바 불황형 흑자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1월 수출액은 전달에 9.7% 증가와 약 6%였던 시장 전망을 밑돈 것으로 지난 3월 이후 10개월 만에 감소세였는데요.
1월 중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이 전년 대비 4.4%, 일본으로의 수출은 20.4%, 그리고 한국으로의 수출 역시 9.7%가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수입은 19.9%가 급감한 것이 무역 수지 흑자로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달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액은 600억 3천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489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입니다. 면적 경제 지표들을 보면 내일 12월에 도매 재고를 시작으로 2월 11일에는 주간 모기지 신청 지수, 12일엔 1월 소매 판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월 13일에는 1월의 수출입 가격이 발표됩니다. 실적 발표 기업을 보면 2월 10일 CBS 헬스, 코카콜라, UBS, 2월 11일에 펩시, 로랄리드, AOL, 타임워너, 시스코 시스템스, 테슬라 모터스, 2월 12일 크레딧 스위스, CBS, 그룹폰, 크래프트 푸즈, 마지막으로 2월 13일에는 VF 코퍼레이션과 레드로빈, JM 스모커, 그리고 광고업체 인터퍼블릭이 각각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현지에서 김선형입니다. 네, 유럽이 좀 많이 밀리네요. 네, 많이 밀리지만 뭐 사실 그리스 사태는 우리가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그리스 길들이기를 위해서 처음에 강하게 나왔다가 이제 나중에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수순이 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여하튼 뭐 너무 걱정 마시고요. 내일 좋은 시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